장례식장에서 낯선 여자가 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겐 딸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뿐이죠. 아버지가 20년간 저를 키워주셨어요. 증거로 남편과 찍은 사진 수십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 곁에서 여보, 사랑해라고 속삭였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20년간 다른 딸을 키웠다니.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가져온 충격적인 진실. 저는 그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숨겨진 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 교수로 30년, 제자들에게 존경받던 남편. 그 위험 있던 모습이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는 걸 보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저는 올해 63살 박영숙입니다. 평생 남편 곁을 지키며 살았고 남편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 댓글로 북적였습니다. 제자들이 줄지어 찾아왔죠. 머리 희끗한 중년 교수부터 갓 졸업한 젊은이까지. 다들 눈시울을 붉히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사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요. 아들 민수가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대기업 과장인 아들은 슬픔 속에서도 의연했죠. 며느리 서영이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챙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유독 심하게 흐느끼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죠.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과 달랐어요. 제자들도 울긴 했지만 이 여자의 울음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은 자식처럼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적인 울음이었죠. 저분 누구예요? 아버지 제자인가?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남편이 여제자들을 아꼈지만 저렇게까지 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영 어머니,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죠. 수첩에 모든 일정을 기록하고 중요한 사람들 연락처도 다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을 피우는 손이 심하게 떨렸죠. 저를 올리면서도 계속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정을 바라보며 입을 뼈끔거렸는데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아들이 여자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여자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우리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만 숙이고 뒤로 물러났죠.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면서도 그 여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죠. 거기엔 제가 모르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나오는 이니셜이 있었어요. M, S.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게 숨긴 게 있다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소는 더 붐볐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료들이 대거 찾아왔죠. 다들 남편을 그리워하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머릿속엔 온통 어제 그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조용히 들어와 구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서영 어머니 또 왔네요. 저 여자. 며느리의 목소리에 뭔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원래 예민한 성격이지만 유독 저 여자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여자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영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애절했어요. 그냥 스승을 그리워하는 제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제가 저 여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아들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제자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래요. 그냥 아버지께 신세를 많이 졌다고만 하더라고요. 신세를 졌다? 도대체 무슨 신세를 졌다는 걸까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신세를 졌다니.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자주 오네. 글쎄, 나도 처음 봐.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수군거림이 커질수록 제 불안도 커졌습니다. 남편이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긴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걸까?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도 일어났죠. 그런데 나가려다 말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망설이는 듯한 발걸음이었어요. 저 죄송한데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뭔가 말하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빈소 박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아니, 교수님이 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인인이셨죠? 아버님? 순간 말을 바꾸는 게 이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교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죠. 집은 남편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35년간 함께 살던 공간인데 남편이 없으니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 서재를 지나치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평소엔 늘 잠겨 있던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죠. 남편이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면서 못 잠근 모양이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엔 남편이 쓰던 만년필과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묘한 것을 발견했죠.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35년간 가계부를 관리해온 저인데 이런 통장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어요. 수취인은 L, M, S라고만 적혀 있었죠. 벌써 20년째 송금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20년간 누군가에게 돈을 보냈다. 그것도 매달 200만 원씩. 도대체 누구에게 왜? 서랍을 더 뒤지니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배경은 어느 대학 졸업식장 같았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도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아버지와 딸처럼.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숨겨둔 딸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결혼한 지 35년인데 그 여자는 30대 중반이야. 계산이 안 맞아. 하지만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모르는 일정들이 빼곡했죠. 미숙이 생일, 미숙이 졸업식, 미숙이 입사 축하. 미숙, 그게 그 여자 이름인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섣불리 말했다가 괜한 오해만 만들 수도 있어. 다시 빈소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집에 잠시 다녀왔어. 옷 갈아입으려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수께끼 같은 흔적들, 낯선 여자의 눈물, 20년간의 송금 기록,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 모든 게 뒤엉켜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부인이신가요? 전 어제 뵀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새벽에 왜 전화를 한 걸까? 죄송해요. 이런 시간에.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뭔데요? 대체 당신 누구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교수님의 딸입니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딸이라고? 남편의 딸. 그게 무슨 말이야? 3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딸이 있다니. 무슨 헛소리예요? 우리 남편한테 딸은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교수님이 20년간 저를 딸처럼 돌봐주셨어요. 딸처럼? 아니면 진짜 딸?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장 빈소로 와요. 직접 만나서 얘기합시다. 전화를 끊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었죠. 배신감과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빈소 입구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저는 그 여자를 빈소 밖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설명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숙입니다. 어릴 때 입양 보내졌어요. 15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죠. 입양, 보육원,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5살 때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누구인지 아신다면서 앞으로 아버지처럼 돌봐주겠다고 하셨죠. 그게 왜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이 왜 당신을 찾아갔다는 거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은 제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하셨어요. 책임? 무슨 책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교수님이 끝까지 말씀 안 하셨거든요. 다만 당신께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돌봐주신다고만. 약속. 남편이 누구와 무슨 약속을 한 걸까?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지?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서영이도 나타났죠. 두 사람 모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서영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이 여자는 또 왜? 며느리의 목소리엔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야,
서영아, 이 여자가 아버지 딸이래. 폭탄 선언이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영 말도 안 돼. 아버님한테 딸이 어디 있어요? 사기예요, 이거?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서영 유산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딸이라고 우기면 뭐라도 떨어질 줄 알고? 아니에요. 저는 유산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여자가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처럼 여겼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아버지 딸이라는 증거.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아들답게 이성적으로 접근했죠.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교수님이 20년간 저한테 보낸 송금 기록이에요. 매달 200만 원씩. 제가 집에서 발견한 통장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L, M, S. 이미숙의 이니셜이었던 거죠.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돈 받았다고 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요? 여자는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분명했죠. 미수가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비록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꼭 지킬게.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20년간 이런 편지를 보냈다니. 나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사이엔 비밀이 없다고 믿었는데. 서영 그래도 이상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해요? 며느리는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장례 끝내고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죠. 남편의 비밀스러운 삶. 20년간 숨겨온 또 다른 딸. 매달 보낸 200만 원. 그리고 편지들. 당신 정말 유산 안 바라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장례만 마치면 조용히 사라질게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남편이 엄청난 비밀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 우리 가족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소문처럼 퍼진 모양이었죠. 조문객들이 수근거리며 우리 가족을 훔쳐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들었어? 교수님한테 숨겨둔 딸이 있대. 진짜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속삭임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35년간 존경받는 교수 부인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이미숙은 여전히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모습이 더 미웠어요. 어머니, 저 여자 좀 내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며느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인지 선뜻 그 여자를 내쫓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친정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앞에서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언니, 나 바보같이 살았나 봐.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을 전혀 몰랐어.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미숙의 등장, 20년간의 송금,
그리고 남편의 편지까지. 세상의 제부한테 그런 비밀을? 언니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수가 제부는 좋은 사람이었잖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아내한테 20년을 숨기나요? 배신감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부인, 잠시 말씀 좀 나누시죠. 유원장 관련해서요. 유언장?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니. 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교수님이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죠.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가족들 앞에서 개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숙 씨도 꼭 참석시키라고 하셨어요. 이미숙도 참석. 정말 그 여자가 남편의 딸이란 말인가? 엄마, 일단 들어보죠. 아버지가 뭐라고 남기셨는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죠. 저녁 무렵 이미숙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수님을 만났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로 다시 들어갔죠. 15살 때였어요. 보육원에 계시던 원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교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여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그리고 앞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하셨죠. 내 어머니? 그럼 이미숙의 친어머니를 남편이 알았다는 건가? 당신 친어머니가 누구예요? 몰라요. 교수님도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내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너를 포기했다고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왜 모르는 여자와의 약속을 20년간 지킨 걸까? 교수님은 정말 아버지 같았어요. 졸업식도 오셨고 취직할 때도 도와주셨고 결혼식 때는 아버지 자리에 앉아주셨어요. 결혼식,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3년 전에 이혼했지만요. 그때도 교수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남편이 이 여자의 인생에 그렇게 깊이 관여했다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남편이 혹시 당신한테 뭔가 더 말한 건 없어요? 왜 당신을 돌봤는지? 한 번은 술 드시고 이러셨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라는 표현을 쓴 걸까? 빈소로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엄마, 내일이 발인이에요. 오늘은 좀 쉬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남편의 빈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35년간 믿어온 사람이 거대한 비밀을 품고 떠났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어요. 도대체 남편은 누구였을까? 내가 아는 남편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이미숙이 아는 아버지가 진짜였을까? 발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이제 남편을 보내야 할 시간이었죠. 제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숙의 정체, 남편의 비밀, 그리고 곧 공개될 유언장까지. 상주 완장을 팔에 두르는 순간 35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죠. 이미숙은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상주도 아니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어요. 어머니, 저 여자는 발인 행렬에서 빼야 하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왜인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20년간 지켜온 사람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서 쫓아낼 순 없었습니다. 연구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뒤를 따랐고 이미숙도 맨 뒤에서 걸었죠. 눈물을 훔치며 걷는 모습이 마치 진짜 딸 같았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민수야, 아는 탐정 있니? 탐정이요. 왜요, 엄마? 조사할 게 있어. 이미숙이란 여자, 정말 믿을 만한지 알아봐야겠어.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중에 탐정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이 한 줌 제가 되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납골당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낸 후 변호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유언장을 공개할 시간이었죠. 이미숙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개봉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영숙에게, 그리고 아들 민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20년간 숨겨온 일이 있습니다. 이미숙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 친딸은 아니지만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아이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친딸이 아니면서도 지켜야 했다니. 자세한 사정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고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재산의 20%는 이미숙에게 남깁니다. 20%요? 말도 안 돼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아빠가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지? 유언장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왜 이미숙을 돌봤는지, 누구의 딸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교수님이 절 딸이라고 하셨는지. 당신 정말 모르는 거예요? 당신 친부모가 누군지? 네, 정말 몰라요. 입양 기록도 화재로 소실됐다고 들었어요. 화재로 소실,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소개해준 탐정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과묵한 남자였죠. 예리한 눈빛이 모든 걸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미숙의 사진과 자료를 건네며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철저히 조사해드리겠습니다. 탐정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남편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 금고 안, 서랍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죠. 내가 못 지킨 약속, 내가 대신 지켰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숙의 나이가 35세?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게 정확히 35년 전이었죠. 시기가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익명으로 보육원의 후원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35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남편에게 숨겨둔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미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죠. 부인, 저 내일 떠날게요.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남편이 당신을 도왔는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혹시 제가 원치 않는 아이였다면.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35년 전 젊었던 시절의 어떤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미숙을 돌려보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죠. 탐정이 뭔가 찾아낼 거라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남긴 메모, 내가 못 지킨 약속이란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이 약속한 날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어요. 오전 10시 탐정이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사실을 발견한 듯 했어요. 부인, 일단 앉으시고 들으세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건가? 탐정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5년 전 어느 병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얼굴은 너무 흐릿해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모의 이름을 알아냈다고 했죠. 친모의 이름은 김.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이미숙이란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유산도 포기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그럼 잘 됐네요.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그 여자. 며느리는 오히려 시원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미숙이 사라진 게 더 큰 폭풍의 전조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이미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죄송해요. 갑자기 떠나서. 어디 있어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더는 부인께 고통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교수님이 제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 있었어요. 마지막 부탁? 부인이 진실을 알게 되면 꼭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남편은 제가 자신을 탓할 거라 생각한 걸까요? 그리고 남편의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맡기신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와 함께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35년 전 날짜가 적힌 진료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이름 부분이 까맣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아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였죠. 영숙,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걸 알게 됐을 거요. 하지만 마지막 진실은 당신만이 알아야 해요. 35년 전 우리가 만나기 전의 일을 기억하시오. 35년 전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그때 무슨 일이? 모든 답은 당신의 기억 속에 있소. 단지 당신이 잊으려 했을 뿐. 미숙이는 죄가 없소.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시오. 기억 속에 있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을 했지만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탐정이 두고 간 자료를 살펴보다가 조금 전 듣지 못한 친모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희.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이름.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희. 그건 제 이름이었어요. 개명하기 전 35년 전 제 이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죠. 남편의 35년 전 일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1989년 3월 15일 정희가 임신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도망갔다. 정희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정희. 저예요. 35년 전에 저. 1989년 5월 20일 정희가 아이를 포기했다. 입양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제가 미혼모였다는 것도, 아이를 포기했다는 것도. 1989년 6월 1일 정희에게 청혼했다. 과거는 상관없다고 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정희가 포기한 아이. 내가 대신 지켜주겠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제가 버린 아이까지 찾아서 키운 거예요. 다음 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찾았다. 이름은 이미수. 보육원에 있었다. 오늘부터 후원을 시작한다. 정희는 모르게.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미숙이 제 딸이었어요. 제가 35년 전에 버린 아이. 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혼자 낳았다가 포기한 그 아이가 이미숙이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쫓아내려 했던 그 여자가 제 친딸이었다니. 다음 날 저는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미안해. 미안해. 이미숙이 내 딸이야. 내가 버린 딸. 고백하는 순간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미숙이 제 누나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으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죠. 35년 전 28살 때였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임신하자마자 도망갔어. 혼자 낳았지만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미숙이 들어왔어요. 저 중요한 게 있어서 왔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준 편지가. 이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의 충격 어린 표정을 본 거죠. 미숙아.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딸이야. 내가 35년 전에 버린. 이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용서해줘. 내가 너를 버렸어. 그런데 남편이 내 아버지가 너를 찾아서 키워줬어. 나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35년간의 죄책감이 폭발했어요. 내가 너를 모질게 대했어. 쫓아내려 했어. 근데 내가 내 딸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미숙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교수님이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 쓰셨어요. 내 어머니를 용서해라. 그분도 피해자였다고. 이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절 그렇게 아껴주셨는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랑을 주신 거였군요. 누나. 아들이 이미숙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며느리도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영숙,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오.
어린 나이에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아픔을 난 이해하오. 그래서 내가 대신 미숙이를 지켰소. 이제는 당신이 미숙이를 안아주시오. 35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되어주시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했고 제 대신 속죄했고 이제 화해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어머니, 이제 저를 딸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야 너를 딸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3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제가 버린 딸, 남편이 지켜준 딸.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마지막 선물을 남겼어요. 산산조각 났던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거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미숙이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35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미소 지으며.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